이 부부가 지금 신혼부부고 그리고 아이도 없고 네. 근데 순수 생활비가 260 정도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 자체로 봤을 네. 때.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일리는 있는 얘기일 수 있어요. 네. 260 정도면 모자라지 않다. 왜냐면은 260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저축을 못 하면서도 거의 다 쓰는 생활비 수준인 그럼요, 건데 그럼요. 이분들은 지금 저축을 하면서도 그 정도 쓰는 거니까. 260을 쓰기는 쓰나 좀 이상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이 아직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아이는 생기면 좋겠네요. 저희 부부의 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좀 있다. 남편은 지금처럼 생활비와 용돈 내에서 모든 돈을 써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사용하는 명절 용돈부터 이제 뭐 한마디로 이제 예산을 딱 정해서 네. 그 안에서 해결을 하고 남은 돈은 다 이제 저축을 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거예요. 요게 좋은 게 이제 그 정기적으로 이제 예측 가능한 비용은 이제 요게 해결이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나가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항상 다툼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만약에 있다면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빼놔라. 생활비에서 심지어 생활비에서 정해진 생활비에서 빼서 모아놨다가 내야 된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부부가 지금 신혼부부고 그리고 아이도 없고 네. 근데 순수 생활비가 260 정도인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적게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 자체로 봤을 네. 때.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일리는 있는 일리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있어요. 네. 260 정도면 모자라지 않다. 그리고 미리 계획해서 쓰는 거는 사실은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생신, 명절, 어버이날 이런 거 따져보면 갑자기 올해는 설이 있네, 뭐 추석이 있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획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자, 그러면 아내 입장에서는 보면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은 예외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이가 아파가지고 치과 갔는데 98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내가 260이 생활비인데 네. 100만 원 떼고 나면 이제 펑크가 나는 남는 게 거니까. 없죠. 그래서 다른 치과랑도 비교해 보고 해서 결국에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약간 좀 생각을 하시는데. 예외성 예산을 좀 열어줘라. 한마디로 추경 편성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추경을 좀 해달라. 아니 어떻게 정부가 이게 매달 딱딱 이게 되냐 이거죠. 정부에서도 추경하는데. 추경이 필요하다. 그랬더니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으면 생활비에서 비상금 모을 때까지 기다렸다라. 여기서 싸움이 나네. 요거는 제가 보니까 요거는 사실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빨이 아파 죽겠는데 여름까지 모아서 가라. 다른데 또 동시에 아프면 안 돼. 내가 지금 사랑니 빼야 되는데 그거는 다 다음 달에 가라. 요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분이 또 이거 복수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뭐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다 다음 달에 가라. 막 맹장 터져. 그러면은 한 2주 뒤에 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꼭 참아라. 그리고 성과급이나 보너스로 받은 돈은 바라지도 않는다. 느낌표 붙여줬죠. 네. 자, 시부모님이 생일 선물로 주신 20만 원은 내가 써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분이 명확한 예산 안에서만 쓰게 그렇죠. 하는 거예요. 자, 좋은 시댁 만나가지고 최소 분기에 한 번씩은 20만 원 정도는 받습니다. 근데 상품권도 팔아가지고 빚 갚자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내분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남편분의 입장을 제가 굳이 조금 더 변론을 하자면은 네. 돈은 남편분이 더 많이 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남편분도 본인이 희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안 쓴다. 내가 이렇게 벌어서 안 쓸 거야. 그렇죠. 나만 쓰는 것도 아니야. 나도 안 써. 내가 쓸 테니까 너는 아껴라는 개념은 아니신 것 네.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나도 안 쓸 테니까 너도 쓰지 마라. 이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금전에 대한 불만이 많고 남편은 강경하다. 저도 제가 철없다는 건 아는데 여기서 약간 제가 뉘앙스가 조금 느껴집니다. 뭐냐면 이따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네. 남편분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내분한테 약간의 여지를 두는 순간 허리띠가 확 풀리는. 약간 그런 거죠. 윗 빠진 독에 지금 독을 막아놨는데 이게 그렇죠. 팡 터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일이 잘 버는데 병원비 같은 거는 써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병원 같은 거는요. 자, 그리고 가사 도우미를 쓰는 이유는 남편이 집안일을 하나도 안 하고 싶어 해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현재 집안일은 아내가 100%, 남편은 쉬는 날도 업무 전화가 하루에 10통은 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커요. 생활비가 계속 빵꾸가 나는데 축의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양가 어른들 생신도 있고 돈 쓸 곳이 많으니 부족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도 이번 달은 정신 차려가지고 비상금에 52만 원이 넘습니다. 저기 생활비를 아껴서. 그러니까 이번 달은 210만
원만 쓰고 52만 원 모아서 이제 넣어갔으니까 비상금으로 넣어놓은 거죠.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치과 갈 수 있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이빨은 또 고쳐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저게 아파 보니까 52만 원씩은 저축을 해야겠다. 뭐 피부 미용 이런 것도 아니고 아픈 그렇죠, 거를 그렇죠. 참아가지고 2달을. 그러니까 이 남편분도 내가 보니까 좀 혹독하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이유를 좀 들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숨겨진 뭔가가 있습니다. 자, 1년간 쓸 자동차세 경조사비 계산도 했고요. 이번 달은 빚 전부 상환해가지고 이자를 안 내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주유비도 제 용돈으로 가사도우미도 반으로 줄였습니다. 저 성장했죠. 라고 해주셨는데 이분들은 지금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사도우미 부분이 어디서 쓰이는 거냐면 이제 보통 이제 맞벌이 할 때는 이제 같이 뭔가를 하는데 그죠. 남편분이 내가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스트레스가 있는 또 사업이다 보니까 가사를 못 도와준다. 그걸 못 도와주니까 차라리 이 돈을 써서 내 몫을 해달라는 거죠. 자, 주거는 지금 4억 중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 아예 없으세요.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소득 대비는 너무 좀 저렴한데 사시는 건데. 그래서 다다음 달에 이사 갈 예정입니다. 다다음 달에. 네, 그래서 이분이 지금 대출이 없는 게 대출이 있다가 그렇게 아낀 돈을 다 갚았어요. 갚아버렸구나. 그리고 다 갚고 이제 또 돈이 남잖아요. 그럼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대출을 받고. 비싼 아파트를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5억 대출 와서 그것도 열심히 갚을 계획이다. 깔끔한데? 저는 뭐 딱히 뭐 아주 문제는 없어 심플해요. 보이는데. 네, 아주 심플해요. 네. 자, 투싼 2014년형 중고 800만 원에 사가지고 아내가 출퇴근용이다. 네. 그럼 남편분은 지금 차가 없는. 네. 그러면은 이따가 통화는 해봐야 되겠지만 네. 저는 약간 남편 쪽으로 살짝 왜냐면은 260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적은 돈은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저축을 못하면서도 거의 다 쓰는 생활비 수준인 그럼요, 건데 그럼요. 이분들은 지금 저축을 하면서도 그 정도 쓰는 거니까 자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없습니다. 자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남편은 이제 게임을 해요. 네.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 정도 사는 거고 아내는 친구랑 놀기. 친구랑 놀기. 제가 보니까 약간 여기서 좀 느낌이 온다. 그죠? 자, 보면 이따가 생활비를 오픈을 할 텐데 260만 원 쓰는 게 적지 않은 돈인데 제가 딱 봤을 때 오, 생활비 진짜 적게 쓰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260을 쓰기는 쓰나 좀 이상하게 써요. 이상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액 대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1,480만 원.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뭐 투자하는 거가 뭐 스트레스고 이러신 분들은 뭐 그냥 그쵸. 심플한 거죠. 그리고 어쨌든. 대출 있는 게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불안하시대요. 그것도 맞아. 네. 네. 아무래도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빚이라는 거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하고 그 빚 갚는 것도 저축한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사업할 때 빚을 지를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빚은 최대한 갚아놓고 집을 이제 그냥 다 현금으로 보유하다가 네. 급할 때 이렇게 약간 보조 배터리 쓰듯이 꺼내 쓰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 벌릴 때 갚아놓는 거예요. 그것도 저는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자, 260만 원 쓰시는데 관리비 16에 공과금 14 정도면 뭐 그냥 들어가는 거고 통신비 4만 원 뭐 특별한 거 없죠. 뭐 없네요. 없어요. 딱히. 가사도우미도 비싼 거 아니면 뭐 한 달에 10일. 요 정도면은 그냥 그 화장실 청소랑 거의 뭐 한 반나절 쓰시는 거예요. 뭐 한 반나절. 2주, 1주에 한 번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시고 경조사 10만 나가는 원. 거 10. 그러면 돈이 이제 남거든요. 네. 그럼 남는 돈으로 여지껏 대출 상환하고 남으면 더 갚았다. 네, 더 갚고 오. 이렇게 하면 요거까지가 생활비 130이에요. 네네네. 그럼 거의 뭐 거의 안 쓰잖아요. 식비도 어떻게 그렇죠. 둘이서 30. 그러니까 밖에서 나가서 식사하시니까 출퇴근하면서 그거 돈 안 쓰고. 네. 그런데 엉뚱하게 높은 게 용돈이 130. 저기에서 이제 각자의 휴대폰 요금 내고 뭐 알아서 그냥 여가 즐기고 친구 만나는 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서는 용돈이 상당히 많은 수준. 그렇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축률로 봤을 때는 뭐 아주 모자라는 건 아니니까. 그럼요. 네. 저는 근데 한 달에 65만 원이라면은 절대 적은 건 아닌데. 적은 게 아니에요. 용돈은 저는 용돈으로 봤을 때 그게 용돈의 개념이 약간 조금 왜냐면 지금 한 분은 사업하고 한 분은 또 네. 이제 또 일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놀거나 뭔가 자기 돈 쓸 수 있는 시간은 주말하고 뭐 평일 밤에 약간인데 네. 그러면 뭐 저는 뭐 충분히 이 정도면 뭐 못 쓰는 건 아닌데 못 쓰는 건 이제 아니에요. 다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뭐 치과라든지 갑자기 뭐 한 60만 원에서 80만 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은 있긴 네. 있죠. 네, 그래서 자산을 보면 지금 11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주식 1,000만 원, 그리고 코인에 2,000만 원, 주택이 지금 4억 6천인데 이제 이사 간다. 네. 동업자 부동산 투자? 네. 동업 이게 지금 사업을 하시는데 동업을 하시는데 그분이랑 돈을 모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해 놓은 거. 요건 이제 내년에 회수될 거 4억 정도가 있고. 요게 좀 불안 요소네요. 요거 이따 한번 그것도 여쭤봐야겠네요. 보니까 그렇게 크게 불안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바로 그냥 뭐 매수해가지고 팔고 할 거라. 사업에 필요한 건가? 네, 뭐 그런 목적이고. 비상금 1,000만 원 있고 네. 오피스텔 2억 8천만 원짜리가
이거는 뭐 따로 그냥 뭐 하나 가지고 계신 건가요? 가지고 계신 거고 저기도 대출 없고 다 대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도체형. 짜불짜불 남는 거 한 10만 원, 20만 원 남는 걸로 주식도 사고 코인도 사고 쭉 했는데 저게 이제 투자 금액은 1,400인데 네. 저게 한 3,00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액으로 하니까 욕심 버리고 그냥 이게 그렇죠. 있다 보니 묻어두고 하니까 그냥 또 잘 되고. 네, 이렇게 투자 잘 하시는데 왜 큰 돈으로 안 하시냐라고 했을 때 큰 돈이 들어가면 저렇게는 못할 것 같아서 저는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딱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나이스하죠. 11억 4천이 11억 8천이 저 금융자산까지 합치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지출을 170 이내로 막아라. 만약에 남편이 그랬으면 제가 조금 아내 편을 조금 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상 딱히 뭐 그런 건 없거든요. 한번 통화를 해가지고 네. 그럼 치과 제가 놓친 뭐가 있는지 네.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3자 대면 통화로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 우선은 남편분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약간 돈 관리를 이제 계획을 짜신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하자.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어떤 그 최초의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260으로 어찌 보면 아내한테 이거는 다 너가 맡아서 돈을 관리해. 대신에 나머지는 다 대출 갚자라고 이렇게 정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대출 갚기로 한 거는 제가 사업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그 버는 돈을 이제 거기다 써놨는데 네. 순소득이 아니고 소득 중에서 일부를 빼가지고 우리 가정에 가져오는 금액이 그 정도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월급 준다는 개념으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도 이제 계속 돈이 쌓이잖아요. 근데 네. 그 돈은 그 제가 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데 쓰거든요. 그 네. 회사 이제 뭐 매장을 늘린다거나 뭐 이제 그런 데 써가지고 근데 가져오는 돈까지 이제 또 투자를 하면은 너무 이게 리스크가 커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대출 갚는 것도 저는 이게 저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그 대출 최대한 갚는 데 쓰고 나머지는 내 사업 투자는 내가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갖고 오는 돈은 웬만하면 이제 다 대출 갚는 데 쓰자. 이렇게 그냥 얘기했고 이제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보통 한 200에서 220 정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에 아이가 없으면. 네, 맞아요. 근데 와이프가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용돈도 부족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럼 260 정도 하면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된 거였군요. 네네. 그러면은 아내분은 저 260이 지금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적절해 보였는데 이게 살아보니 너무 좀 빡빡하신 건가 아니면은 갑자기 나가는 큰 돈들 빼면 그런 것들이 없다면 괜찮은 수준인가요? 저는 일단 지금 괜찮고요. 사실 지금보다 더 줄여도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더 줄이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해서 유지이긴 한데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병원비를 써야 된다거나 그럴 때 약간 저는 필요할 때는 그냥 공금을 좀 쓰면 안 되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달에 만약에 300을 쓴다면 다음 달에는 220만 써도 된다. 그런 걸까요? 220.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늘리기만 하고 줄일 수는 없어요? 아니요. 근데 사실 지금도 이번에 생활비가 좀 초반에 계획했을 때 좀 남을 것 같아가지고 59만 원을 미리 빼놨어요. 네. 비상금으로.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쓰자 해서 빼놓은 돈이긴 한데 네, 줄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혹시나 지금 갑자기 돈이 막 나가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아까 치과나 이런 걸로 한 100만 원. 그러면 돈이 모자라잖아요. 네네. 그때 나 돈이 모자라니까 뭐 카드를 쓸게 아니면 뭐 돈을 뭐 다음 달 걸 당겨 쓰자라고 말할 때 남편이 못하게 한다는 게 서운한 거잖아요, 지금. 카드를 쓴다고 하면 된다고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공금해서 쓰면 안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공금. 혹시 본인이 돈 관리 같은 거 결혼하시기 전에도 잘하셨어요? 혹시?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대학교 때부터 용돈 관리 잘 해가지고 돈 모아서 뭐 여행 가고 남들보다 잘 아낀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만나고 와장창 부서졌죠. 이게 잘하는 거구나. 남편분 보시기에 아내분한테 맡겨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뭐가 불안한 게 있으신가요, 혹시? 와이프 너무 뒷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속상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출을 이제 좀
빡세게 갚자고 했을 때는 그 전에 260에서 우리 이자 정도는 우리 이자 얼마 안 하잖아요. 한 3억 해도 원금 안 갚고 이자만 하면은 얼마 안 하거든요. 이자 정도는 이제 좀 우리 그 260에서 내보는 거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와이프가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부족하다 그러고 지금 이제 260이 됐는데 그때도 부족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도 항상 부족하다고만 할 것 같은 게 이제 좀 이제 걱정 요소여가지고 아예 그냥 딱 돈을 정해주고 요 안에서만 이제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 시부모님이 주시는 상품권도 생활비로 쓰세요? 그거는 이제 아까 보니까 생일 때 이제 우리 며느리 입어가지고 주신 용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지금 아내분은 F거든요. 아내분은 F고 본인은 T인데 너무 그 약간 감정을 건드리는 행동들을 좀 이렇게 하신 것 같긴 해. 제가 보니까 그 상품권은 왜 그걸 굳이 이렇게 생활비에 써라고 하신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생활비에서 시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나가는 돈이 그 생활비에서 나가면은 그거 당연히 저희도 생활비로 쓸 수 있죠. 근데 이게 저희는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그 양가 부모님들한테. 그거는 이제 공금 그러니까 제가 관리하는 돈에서 드려요. 네. 근데 그럼 받는 것도 당연히 공금 입금하는데 넣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출을 했으니까 이제 넣어야 된다 나중에. 그렇죠. 공금에서 나간 돈이니 부모님 손에서 들어오는 거는 다시 공금으로 넣어야 된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남편분의 성향이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저도 이렇게 결혼을 오래 하고 살아보니까 이게 마냥 좋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남편분 같은 여자분하고 같이 살면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하자.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 하면 서로 이게 괜찮은데 사실은 이제 아내분하고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돈을 모으고 이렇게 돈 불리고 하는 것도 결국에 우리 둘이 잘 살고 행복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좀 희생시키는 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적절하게 못하는 수준, 그러니까 지금 막 병이 들어가지고 이걸 고쳐야 되는 수준이면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못하시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분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따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여유는 좀 줘야 됩니다. 아주 여유가 아예 없이 그냥 무조건 딱 직원처럼 야 너는 이거 앞으로 너 재무 담당이니까 260 안에 무조건 막어. 안 그러면은 너는 무조건 너 뭐 고가 D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가면은 이제 좀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거는 분명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아내가 여행을 좋아해요. 저는 그 업무차 가는 거 빼고는 뭐 그렇게 별로 즐기지는 않았었어요. 원래 여행을. 근데 이제 아내가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래도 이제 너무 열심히 살았다고 고생한다고 이제 방학 때마다 여행 가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그 공금으로 그거를 이제 좀 저는 이제 가스 빼준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내분을 제가 조금 뭐라고 할 수 있다면 아내분은 제가 느끼는 거고 저도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 보니까 여유치를 드리면 여유치를 다 쓰실 것 같아요. 약간 20만 원 늘려줄게. 앞으로 280으로 가자 올해는. 그러면은 분명히 쓰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나 이빨도 아파. 아니 내가 20 올려줬잖아. 아니 그거는 또 다른 걸로 써서 또 이렇게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분도 이게 늘려주면 끝이 없이 갈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 안에서는 좀 멈춰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딱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280으로 늘려주고요. 그리고 거기서 20만 원 아끼든지 뭐 아니면 치과를 가든지 뭐 있잖아요. 근데 그 20만 원을 만약에 모으면 그 20만 원 어치에 대해서는 그냥 아내분 용돈으로 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생활비에서도 남는 거 다 와이프 그냥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 그러고 그리고 어제 전화하고 나서 올리자고 했어요. 올리자고 했어요? 먼저 사전 통화하고 나서 저도 좀 반성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 280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낀 거를 저는 이제 지금 부인남님은 아내분의 용돈으로 써도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아내분도 내 인마이 포켓 하는 것보다 지금 보면 가정의 용돈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 가정의 비상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편분이 지금 1,000만 원 비상금은 갖고 있지만 그거는 사실 남편분이 통제해서 쓰는 비상금이죠. 맞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분이 조금 여유를 가진 수 있는 비상금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용돈의 비상금 말고 지금처럼 뭐
어디가 아파 뭐 이럴 때 쓸 수 있는 비상금이랄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저도 이제 그 아내분 상황을 저도 좀 되게 느낌이 왔는데 이게 전 남편분한테 약간 감정이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저축을 하기로 했는데 저축이 안 될 확률이 좀 있어요. 연말 12월 31일에 딱 갔는데 결국에는 이제 써진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친구 만나서 또 밥을 먹거나 이런 거에 또 돈이 나갔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저는 진짜 그 거의 한 95% 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늘려줬는데 결국에는 달라진 건 없는데 돈은 없어지는 케이스가 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건 아내분이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늘어난 생활비로 잘 모아가지고 비상금 따로, 개인의 비상금 따로 이제 모아두시고 내가 이만큼 모았지 않느냐로 증명할 수밖에 없는데. 아내분은 혹시 그거 하실 수 있을까요? 올해 목표로 200만 원 따로 저축하기. 올해 목표로 200 따로 저축이요? 네. 280으로 늘린 대신에 200은 내가 무조건 저축한다. 무조건. 그렇게 딱 정해놓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제가 약간 정해진 거를 잘 따르는 걸 잘해요. 그래서 남편이 정해주는 걸 사실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뭐 240으로 줄이자 해도 알았어 하고 줄인 다음에 뭐 잘 모으고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이렇게 200으로 딱 모으기 약속하면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알아서 해를 못해요. 근데 나 이거 무슨 얘기인지 완전히 이해했어. 차라리 예산을 정해주면 그걸로 그냥 뚝딱뚝딱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먹지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알아서 적절하게 배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오케이. 올해 말까지 늘어난 생활비로 최대한 아껴가지고 비상금 200 따로 모으기. 네. 아니면 카드를 한도를 100만 원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뭐 병원이나 이런 거 한 번만. 그러니까 남편분이 지갑에 가지고 있다가 뭐 어떤 사유가 있으면 그때 한번 빌려드리고 다시 다음날 다시 회수하는 찬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괜찮죠.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괜찮은 것 같아요. 차라리. 왜냐면 지금 아내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가는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걸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이신 분들이 갑자기 돈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맞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 모아놓은 돈으로 가라 그러면 못 가요. 그치. 그러니까 차라리 가고 다음 달부터 갚으라고 나한테. 할부 같은 거네, 할부. 그러니까 쓰고 갚으라고 하시는 게 더 편하실 수 마이너스 있어요. 통장. 그러니까 요거 100만 원 내가 요번에 카드 줄 테니까 쓰고 대신에 다음 달부터 그만 20만 원씩 좀 아껴놔. 그죠. 아픈 거는 참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근데 예산 통제는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예산 통제는 하고. 제가 그러니까 아내분을 제가 뭐 만나본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머릿속에 스쳐가는 어떤 그런 성향의 분들이 지금 몇 분 계시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그 아내분 친구들이 남편분이 사업해서 좀 사업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잘 알고 있진 않아요. 그냥 자영업 한다 정도만. 그럼 만나가지고 혹시 친구들한테서 뭐 내가 돈을 좀 이렇게 뭐 밥을 산다거나 약간 그런 포지션 아니고 절대 그냥 딱 더치페이? 네, 다 더치페이. 가끔 뭐. 제가 이제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다 사고 그러긴 해요. 그런 거엔 또 돈 아끼시는 않네요. 그러니까 남편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저 지출이 260이 절대 아니고 실제 남편분이 자기 카드나 법인카드로 밥도 사고 주말에도 막 사고 부모님도 사고 막 해. 여행은 무슨 돈으로 가세요? 그 260에서 가는 거 아니고요. 따로 저희 법인 통장 같은 데서 뭐 그런 데서 여윳돈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달에 한 350에서 400 정도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제가 좀 계산해 봤는데 그거 이제 전화한 다음에 한 2,700 정도 추가로 더 쓰더라고요. 1년에. 네. 그러니까 한 달에 거의 4, 500 쓰는 거네.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도 좀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예산은 정해놨는데 거기서 늘 예산이 지금 안 돼. 지금 맨날 추경이 계속되니까. 한편으로는 추경이 계속되는 건 예산이 잘못 짜여진 걸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근데 적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적게 쓰는 건 아니에요. 적게 쓰는 거 아니니까 어디에서 구멍이 나는지도 봐야 되고 상품권은 공금으로 다시 환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내분 뭐 불만이나 서운한 건 없으세요? 예전에는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포기도 빠르신 분이야. 그러니까 아내분이 내가 보니까 성향이 막 그렇게 막 뭐 그냥 남편이 정해주면 이렇게 하는데 다만 돈을 꼭 써야 되겠다고 본인이 생각할 때 돈이 이제 없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죠. 근데 저는 지금 남편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내분. 이게 맞다고 봐요. 왜냐면 앞으로 아이도 생기고 더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출 통제가 더 어려우실 거예요. 앞으로는.
왜냐면 우리 둘이 막 여행 안 가고 그러면은 뭐 그거는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 되면은 이제 애가 막 어디 가고 싶다거나 뭐 애가 뭐 사달라고 할 때 본인의 성향상 약간 뭐 또 이렇게 사주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또 이제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좀 이렇게 빡빡하게 좀 사는 것도 본인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돈 쓰는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절대 적진 않아요. 지금 않아요. 절대 생활비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용돈도 적은 편 아니에요. 이거보다 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친구들,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친구들 이제 월급 뭐 한 5, 600 이렇게 받는 친구들에 비해서는 제가 좀 많이 버는 편이어서 이게 많이 저는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이 생활비들이. 근데 이게 진짜 빡빡한 거긴 빡빡한 건가요? 아니요. 빡빡하진 않아요. 빡빡하진 않고요. 두 분이서 보통 뭐 한 6, 700 정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라고 쳤을 때 한 50% 정도 쓰는, 50%가 뭐예요? 지금 한 4, 500 쓰시는 거니까 더 많이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일반적인 부부들은 해외여행 매년 못 가요. 못 갑니다. 방학 때 뭐 기분이 좀 꿀꿀하다고 여행 못 가요. 신혼여행 이후에 못 갑니다. 대부분. 많이 가야 뭐 강원도 정도 갑니다. 어떤 돈 모아서 집 사는 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많이 쓰는 거예요. 아내분도 지금 충분히 많이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용돈 65를 쓰지를 못해요. 못해요. 저거는 진짜 많은 편이에요. 치과 돈을 알아서 모아서 한 달에 10에서 20만 원 용돈도 잘 못 써요. 왜냐면 돈이 없어요. 근데 치과는 좀 먼저 갑시다. 이거 이 아프면 그러니까, 밥도 못 먹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 치과는 이거 끝나고 이제 바로 보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게 남편분 다 좋은데 야 아픈데도 병원도 못 가게 라는 그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혼 많이 났어요. 전화하고. 그러니까 아내분은 약간 감성적인 사람이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뭐 이렇게 통제는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까 아프거나 뭐 이런 거 뭐 그 갑자기 누구한테 뭐 이렇게 뭐 경조사비를 뭐 줘야 되는데 그때 왜 안 아꼈어 너 이런 식으로 가면 답이 안 나오고 그럴 때는 본인이 뭔가를 해준 다음에 다음 달 생활비를 뭐 차라리 뭐 줄이시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환하게 그렇게 해서 1년 예산은 딱 260에 고정하게 월 260으로. 너무 이렇게 다달이 다 맞추라고 하지 마시고 평균적으로 260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한 2년 정도 됐는데 한 1년 그러니까 용돈을 65만 원을 받는데 저는 이게 남는 거예요. 알죠. 네, 그래가지고 그 와이프가 이제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냥 이거 남는 거 그냥 모아가지고 한 500만 원 정도 모아가지고 와이프 이제 일본 여행을 그냥 데려가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치과도 그렇고 뭐 다른 거 더 필요하다는 것도 그렇고 그냥 그 부족한 거 그냥 쓸 만큼만 쓰고 너가 필요한 데다가 쓸 만큼 쓰고 남는 돈 모아가지고 그런 데다가 이제 하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건 좀 살짝 이런 쪽이었었어요. 알죠. 아는데 아내분은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닌 거라서 어쩔 수가 없고요. 이거는. 근데도 잘 따라와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야? 남편분 아까도 제가 말했듯이 저도 이런 사람입니다. 저도 남편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했거든요. 예산 딱 그렇게 정하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이 저도 100% 공감하는데 길게 보면 아내분하고 결혼하신 거잖아요. 대신에 아내분이 돈 관리를 너무 잘해요. 예를 들어. 근데 다른 쪽으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인 분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장단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본인이 잘 컨트롤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또 장점도 있으신 거니까 다만 이제 제가 아내분한테 아까도 말했듯이 아내분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쓰시는 스타일이니까 남편분의 통제를 따라주는 건 맞고요. 다만 아내분이 아까 말한 대로 급하게 뭔가 이렇게 60만 원, 100만 원 써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내분은 그런 걸 잘 못하시니까 이렇게 컨트롤해서 이렇게 저축하는 거 잘 못하시면 그럴 때는 남편분이 좀 도와주고 대신에 내가 저번 달에 100만 원 갖다 썼으니까 이번 달부터 차근차근 30, 40 저축해서 메꿔넣자는 할 수 있잖아요. 이번 달은 그럼 친구 좀 덜 만나고 여행 안 가고 해야겠다. 왜냐면 이빨 아파서 나간 돈을 여행비로 충당하는 거죠.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아내분도 남편분하고 잘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남편분은 이런 성향인 거예요. 남편분은 자기 계획되는 거를 오버하면 약간 화가 나고 속상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내분도. 그리고 남편분도 아내분은 본인처럼 돈 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컨트롤을 좀 해줘야 되고.
근데 너 왜 안 아껴놨어? 이 말은 하면 안 돼. 너 미리 좀 돈을 아껴놨어야지라는 거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네. 혹시 아내분은 가장 서운할 때 있어요? 무슨 말 들으면 서운해요? 방금 무익남님이 하신 그런 얘기, 왜 안 아껴놨어? 이런 얘기하면 서운해요? 제가 사실 아까 얘기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무슨 말 들었을 때 서운한 것보다는 저도 이제 제가 돈 관리를 했을 때가 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그때는 제가 돈을 잘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써야 된다고 생각할 때 쓰고 아닐 때 아끼는 거를 했었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거를 이제 보면서 자랐고 하니까 뭐 다른 사람한테 고마움을 갚을 때는 돈을 좀 안 아끼고 뭐 아플 때랑 이제 뭔가 배우기 위한 돈은 안 아낀다 이런 게 저도 배운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저도 당연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 생활 2년 중에 딱 2번 돈을 못 써서 너무너무 속상했던 적이 그게 치과랑 그리고 제가 누군가한테 고마움을 갚아야 될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때 그분의 결혼식 일정이 변경되면서 결혼식이 땡겨졌어요. 제 용돈 이후 날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그분한테 너무 그 축의금으로 갚아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분이셔가지고 근데 이제 공금을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근데 이것도 뭔지 기억해요. 그 와이프가 막 울었었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원래 신혼 때는 이게 어쩔 수 없어. 그거 좀 갑을 좀 해주시지. 아니. 근데 들어보세요. 한번. 그 저희가 1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20만 원을 주자고 했는데 그 와이프는 한 50만 원 이렇게 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분이 이제 부케를 받아주시고 뭐 그 받은 부케를 뭐 액자로 예쁘게 뭐 꾸며가지고 주시고 막 이런 거에서 이제 감사비로 한 3, 40만 원을 더 주자. 저는 10만 원 더 주면은 된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뭘 굳이 공비까지 끌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더 드리긴 더 드렸어요. 일단.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아예 더 줄이세요. 아예 지출을 지금 260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예 한 170 뭐 이렇게 해요. 아예 170까지 줄여놓고 아니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170까지 줄여놓고 나머지를 그냥 그 본인이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거거든요. 저도 지금 전 남편분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업하고 투자하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딱 맡겨놓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거든 지금. 근데 그 잊어버리는 게 잘 안 되니까 이게 막 너무 힘든 거야. 나도 지금 회사하고 막 이거 바쁜데 나도 뭘 해야 되는데 집에서 계속 뭔가 펑크 나는 느낌이 나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이거 문제 되는데 이게 사업가적 기질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매출과 비용을 지금 막 따져가면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직원한테 맡겨놓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어찌 보면 아내라는 직원한테 이걸 맡기고 그냥 난 있고 싶은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는 직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확실하게 더 줄이고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까지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카드를 뭐 제갈량처럼 카드를 3개를 만들어놔. 그래서 카드 하나당 100만 원씩 한도가 걸려 있어. 자 1차 카드를 딱 주고 알아서 해라. 또 2차 카드를 또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뜨문뜨문 통제를 하시든지 그냥 알아서 해. 그러고 실패했어.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메꿔주고 이걸 계속 반복하시면 본인도 힘들 거예요. 본인도 힘들어 그거는. 제가 바라는 거는 이제 와이프가 이제 저처럼 그냥 되는 거를 바라는데. 그런 건 바라지 마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그럴 순 없어요. 그거는 안 돼. 그거는 지금 애가 태어난 애를 나처럼 만드는 것도 안 돼요. 그건 안 아예 되고. 다른 사람이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평생 스트레스 받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고 아내분도 지금 조금 돈을 많이 쓰는 성향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차근차근 고쳐나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안 되고요. 당장은 안 되고 본인도 아내분이 돈 관리마저 잘했으면 싶은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신 다른 거에서 장점 있으시니까 결혼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 딱 2년 차의 그 징크스가 뭐냐면 장점은 당연해지고 단점만 부각되는 시기가 딱 이 시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미 이 사람한테 장점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내가 다 잊어버린 거야 어느 순간. 이건 당연하고 완벽한 여자, 완벽한 남자를 찾게 되는 거야. 결혼한 이후에.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아내분의 이 성향을 인정하고 통제를 더 강력하게 하는 식으로 뭔가 이렇게 그 단계를 뭐 두시든지 아까 말한 대로 맡겨놓고
왜 저축 안 했어? 이거는 안 좋은 거죠. 아내분도 아껴볼게요라고 하시지만 쉽지 않다는 걸 본인도 인정하시고 차라리 그러면은 나한테 예산을 적게 주고 그때그때 뭐 예를 들어 남편분한테 용돈처럼 받아서 쓸게라고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아내분도 편할 거예요. 내가 이거 아끼라고 했는데 또 본인은 약간 좀 못 아끼면 스트레스 받고 감사를 또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많고 여행도 좀 가고 싶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예산 안에서 살고 모자라면 좀 더 달라고 하고 좀 더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서로 편할 수 있어요. 아까 그런 이제 뭐 고마움을 표시하고 많이 드리고 싶다 이러면은 사실 용돈에서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럴 경우에는 아껴가지고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결혼식 날짜가 변경돼서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정도는 만약에 더 드린다 그러면 내가 용돈 적게 쓸 수는 있는 거죠. 통제해서. 만약에 그렇게 큰 돈이 나왔다. 이미 용돈을 다 써놨었어. 그러니까 다 쏜 상태니까 그때 결혼식 일정이 뭐 이렇게 어긋나는 바람에 쓸 용돈이 없어서 공금을 쓰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야 뭐 가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가불. 대신 다음 달 용돈 땡겨가지고 쓰되 예. 가불은 싫어요? 아니요, 가불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아, 가불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다 썼는데 또 쓰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내분 성향도 남편분이 좀 약간 용납을 좀 안 하는 거니까 이 중간은 제가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뭐 한 170만 원은 무조건 나가는 돈이니까 아내분 주시고 근데 뭐 또 필요하면 또 뭐 100만 원짜리 카드 주고 또 100만 원짜리 카드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야 이번 달에는 좀 너무 오버했으니까 다음 달에는 뭐 이렇게 좀 아껴 써줘 하고 이제 최대한 이렇게 뭐랄까 남편분이 좀 벽을 좀 세워놓는 게 그나마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아내분도 요 성향을 좀 고치시긴 해야 됩니다. 본인 월급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본인 월급. 본인 월급으로 이거 지금 쓴다고 생각하면 어쨌든 지금 남편분이 잘 버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맞아요. 둘이서 합쳐서 만약에 5, 600 벌었다. 그러면 내 집 마련은 커녕 지금 뭐 아주 힘들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의 장점을 또 잊으시면 안 돼요. 남편분이 이렇게 네네. 착착착 잘 해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자산이 또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나중 되면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남편분도 네. 지금 이 260만 원으로 평생 살라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저는 그 올리는 거 좀 많이 올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올리면 돼요. 나중에 아기 낳고 하면서 나중에 그래요. 올리면 되니까. 어차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애 낳으면. 부자가 되면 생활비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뭐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이 아까 말했듯이 너무 감정적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상대한테 기대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통제와 이제 적절한 이제 뭐 이렇게 풀어주는 거 정도로 남편분도 한번 생각을 좀 바꿔보시고 아내분이 조금 더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남편분 성향에 맞춰주는 건 맞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네, 아내분이 또 열심히 잘하실 것 같아요. 또 하라는 대로 잘하실 성향이실 것 같아 또 약간 맞죠? 네, 시키는 거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향만 바꾸면 되게 서로 안 싸우고 잘 지내실 것 같고 두 분이서 잘 만나셨으니까 행복하게 또 지금처럼만 가시면 나중에 큰 부자 되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뭐 아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혹시 네. 말 한마디만 해도 네네네. 될까요? 네네. 제가 원래 남편이랑 결혼하고 너무 남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속상했어요. 내가 경제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걸까 하면서 부인왕님 채널을 보기 시작하고 상담자는 진짜 다 봤거든요. 몇 개 빼고는. 근데 그거 들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인스타그램 속에서 살았구나 하면서 인스타 지워. 인스타 지워. 인스타 지운 지 오래됐어요. 잘했어요. 네, 그래서 부인왕님 보면서 남편을 이해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 너무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남편분 잘 만나신 거예요. 좀 진짜. 아내분도 잘 만나신 거니까 둘이 행복할 수 있을 내가 아내였으면 돈 몰래 꼬불 쳐가지고 상품권 정도는 혼자 이렇게 막 꽁쳐서 쓴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착실하게 또 다 이렇게 오픈하시는 거 보면은 둘이서 잘하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네. 네.